여기 보니까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지난 2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내 단체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오는 27일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어떤 우려점이 예상되는지 살펴봤다. 여기 보니까 우선 쟁점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 개수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했는데 기준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 그런 거야. 이제는 진실을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실이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진실이면은 저런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은 뭐예요? 우리가 A라 그러면은 비록 B라 할지라도 A라 그래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 그리고는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인정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배액 배상액 산정 시 피해 규모와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타인을 해할 의도의 정도, 가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정보 유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처음 다 쥐들한테 이익되는 거면 통과, 아니면은 배상을 하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언론 입장에서 볼 때 1번의 경우 쭉 나오는데 1번이 뭐냐면은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한 타인을 해야 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8가지로 적시한 대목도 쟁점이다 그래.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이미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되어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유통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유통한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소가 제기된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이 2회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조치 또는 부당한 정책 조치를 요구한 경우,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가 제기된 법인 또는 단체의 피용자에게 고의와 타인을 해야 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다. 언론 입장에서 볼 때 1번의 경우 익명으로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익명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7번의 경우 그래요.
7번은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7번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배상 결정되기가 쉽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제기나 최근의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도 해석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입틀막 심의 사례나 문체부의 윤석열 차 수상 경고 등 사건을 또 올려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얼마든지 타인을 해야 할 의도의 허위 조작 정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발성의 그런 유튜버들의 왜 거짓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잡기 위해 가지고는 제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유튜버에 대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파나 좌파나 보면은 좀 과하게 유튜버들이 나와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 내가 보거든. 그러니깐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야당 유튜버들한테 지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꼭 우파의 유튜버, 그다음에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유튜버를 향해 가지고는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최근에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도 해석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조희대하고 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도 해석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개정안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입틀막 심의 사례나 문체부의 윤석열 차 수상 경고 등 사건을 떠올려 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얼마든지 타인을 해할 의도의 허위 조작 정보가 될 수 있다. 저 부분 보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희대 한독수 저분에 관해 가지고는 내가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 그러니까 그 영상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영상은 그냥 조작된 것 같아라고, 음, 서영교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인 거고, 쟤들이. 또 읽어보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조항도 논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불법 정보 그리고는 허위 조작 정보로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 내용도 음, 이렇게 사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개인이 나와가지고는 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왜 오늘 한번 들었을 때에 뭐 대기업 나와가지고는 은퇴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그거는 개인이 좀 조심히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냥 그 사람은 꼭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 신랑이 대기업 은퇴를 했다고. 근데 그렇게 은퇴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트로 직구를 날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으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하게 방송을 하게끔 좀 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보니까
음,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 추징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조작 정보를 제어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도 있겠으나 부작용도 예상된다. 근데 너무 있잖아. 나는 내가 봤을 때 5.18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들먹이잖아, 의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5.18에 그 당시 때 내 자식 희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 5.18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하듯 그러는 거 난 불쾌할 것 같아.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거는 생각 안 해 봐?